예. 예, 오늘은 2023년 8월 23일, 음력으로는 7월 8일이 되겠습니다. 아침 새벽 한 5시 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한참 여름 무더위가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시점이고, 특히 어제부터 비가 내려 가지고 후덥지근한 이런 아주 기분이 별로 좋지 않는 그런 날씨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생활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보통 버거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서계차경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서계차경이라 하면 서열화되고 계급화되고 차별화되고 경쟁화되는 것을 서계차경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뭔가 모르게 생활에 쫓기는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살아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서계차경의 시대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과 행복은 물론이고, 자유, 평화, 행복, 자유, 평화, 박애, 자유, 평화, 연대, 협력하고 연대하고, 이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한국 사회도 고령화 사회가 들어갔고, 우리 한국도 윤석열 정부와 더불어서 잃어버린 한국의 인연이 되었습니다. 국민 개개인은 각자 도생해야 되는 입장에 놓였고, 친일 부역 세력들은 지난 400년 동안에 호호식하면서 나라 있음을 모르죠. 예, 저는 그래서 우리는 4대의 주의를 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죠. 4대주의에는 자주적 4대주의와 명목적 4대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자주적 4대주의가 결코 나라가 적은 국가에서는 나쁜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주적 4대주의자는 매우 현명하고 똑똑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명목적 4대주의자인 것입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행동이 바로 명목적 4대주의자죠. 그 뿌리는요, 우리가 인조 반정, 인조 구테타 세력들이죠. 소위 말하는 서인들 중에서 노련히 권력을 잡은 시점인데요. 이때부터 이미 나라가 망해가는 명나라를 붙들고 사대한 명목적 사대주의자들이죠. 그리고 나라를 팔아먹고요. 나라를 팔아먹고 난 이후에 일제에 자기를 받은 50
9명인가 6명인가 들이 그들의 일본에 사대하는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 이후에 기반이 약하고 정당성이 약했던 이승만이가 그 연합국 중에서도 이데올로기가 극심히 들이대고 있는 미소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분단되고 나라가 갈라지게 된 것이죠. 해방도 물론 그들에 의해서 해방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면면이 독립투쟁을 거쳐왔고 그 독립투쟁을 거쳐온 사람들은 지금 현재 거의 몰락했죠. 몰락해서 거의 숨을 죽이지 못하고 뺄갱이로 몰려가지고 보도연맹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숙청된 것이죠. 제가 자란 경상남도 창녕군에만 하더라도 보도연맹으로 인해서 52명인가 6명이 소리 소문 없이 죽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지라고 말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뺄갱이로 몰아서 다 죽인 것입니다. 창녕만 52서너 명인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그때 나온 말이 바로 골 때린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골에 가서 때려 죽였다는 뜻이 되겠죠. 골 때린다는 말이. 예,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주적 사대주의자에서 맹목적 사대주의자로 오로지 국민의힘은 나라 있음을 모르는 존재로서 그들의 탐욕과 사익과 그들의 권력욕을 위해서 지난 400년 동안 그들은 온갖 나쁜 것을 자행해 온 것이죠. 이제 그들에게 철퇴를 내릴 때가 온 것입니다. 청와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시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강력한 강단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조직된 힘으로서 행동하는 양심으로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저런 극악무도한 윤석열 검찰 쿠데타 세력에 우리가 저항권으로서 우리는 이를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강의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게 되었고요. 강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그 태고사의 기원과 태고사의 재발견 이란 그 어제 강의한 내용에 조금 더 연장선상에서 다시 아침에 제가 한번 적어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문명 학술은 280번째 강의로서 통일연방무형 9번째 강의가 되겠네요. 제목은 태고사의 10만 년 전에서 7만 년까지는 이 태고사의 문명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10만 년에서 7만 년 전이니까 한 3만 년 정도가 이 태고사의 문명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고사의 문명기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이 상징적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를 할 수 있는 시점을 우리가 기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문명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3만 년 동안의 여정을 거쳐서 우리의 말과 글의 모태인 상징적 언어가 순다 대륙에서 1차적으로 조합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한국사 문명기를 보면 바로 태고사의 문명기를 거쳐서 우리가 순다 대륙, 순다 환희 시대의 1차 조합이 되었다가 이것이 서해대평원, 지금 현재 우리가 그 황이라고 말하죠. 서해대평원에서 수수만 년을 보내면서 언어가 재조합되었다. 그래서 이 마야어에서 나가마야어, 카라마야어, 그 다음에 위글마야어 들이 있는데 이러한 오스트로네시아, 그 오스트로네시아 마야도 있죠. 쉽게 말하면 호주 원주민이라든지 이런 쪽을 폴리네시아, 오시아니아 이쪽을 뭐냐면은 우리가 그 말을 오스트로네시아 마야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자, 그러면 동쪽으로 그 간 것을 우리가 카라마야라 그러고요. 서쪽으로 간 것을 나가마야라 그러고요. 북쪽으로 올라간 것을 위글마야라 그러고 남쪽으로 간 것을 오스트로네시아 마야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제임스 처치워드의 사라진 무적 위에서 나오는 잃어버린 문명을 찾아서 놓은 것을 참조해서 이야기를 해드린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상징적 언어를 우리가 아주 이 상징적 언어가 바로 생각과 기억연산 판단 과정을 설명할 수가 있고, 기억연산 판단 과정은 바로 정신작용을 말하고, 정신작용은 영성과 관계되기 때문에 영성은 가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상상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고유한 형태를 설명하기 때문에 이 상징적 언어가 우리가 호모사피엔스의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것을 그 대표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 언어를 사용하는 74,142년 전이 우리의 역사의 출발이다. 그러면 74,142년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이거죠. 그것은 율곤 이준재 선생님의 상온갑자년 BC 8,937년 에다가 그 2023년을 더하게 되면 1960년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환단고기에 나오는 삼성기 하편에 원중동 선생님이 쓰신 61,082년 이거를 더하게 되면 74,142년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래돼 가지고 제가 가물가물합니다. 하도 오래간만에 이 숫자를 이야기하게 되니까 가물가물합니다. 어쨌든 다음에 이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또 설명을 하면 되니까요. 원중동 선생님의 68,182년 그 다음에 율곤 이준재 선생님의 BC 8,937년 에다가 2023년을 더하면 1960년이 되고 1960년에다가 68,182년을 더하면 74,142년이 된다. 자, 그래서 이것이 나온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는 12,000년, 이 시기가 1960년 전이 우리 고대사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간이 시각적 은혜의 진화 과정은 자그마치 5억 년이 된다는 것이죠. 예, 어마어마하게 길죠. 인간이 시각적 은혜의 진화 과정을 자그마치 5억 년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 5억 년 동안 모든 생명체의 다양성의 경이로움은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존재 이유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은 우연한 확률에 의해 원자가 아닌 원자의 배열에 의한 자아가 탄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원자가 아닌 원자의 배열에 의한 자아가 탄생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아는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아는 바로 인간의 상징적 언어를 사용하는 생각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기본적으로 사유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간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뭐냐면 우리가 데카르트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나와져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태고사의 기본적인 이러한 지식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도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아는 바로 인간이 상징적 언어를 사용하는 생각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 역사는 한 10만 년 정도 된다는 것이죠. 10만 년. 예. 자, 그래서 이 10만 년의 역사는 이 태고사의 유구한 역사에 비하면은 매우 짧은 것이지만, 그러니까 인류의 이 태고사는 우주의 기원부터 출발하니까 이 10만 년이라는 것은 매우 짧은 것이지만 인간이 존재의 이유를 들여다보기에는 긴 시간이기도 하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이 상상적 언어를 가지고 상상적 사고를 하고 생각하는 사회로서의 존재하는 이유를 들여다보기에는 이 10만 년이 적은 시간은 또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상징적 언어를 사용하는 생각하는 인간이 바로 철학이다 이거죠. 그래서 철학이 없는 사회는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은 철학이 매우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철학이 매우 부족한 부분. 그래서 이 철학한 부분의 부재한 부분을 우리는 적어도 저는 한국무역학술은 우리 연구원들은 여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연과학 세상의 박문호 박사님, 그 다음에 각골문 문학의 대가인 유창균 박사님,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상고사의 역사를 밝히신 율곤 이준재 선생님, 우리의 말과 글을 범어 대사전을 집필하신 공우 강선 박사님, 우리 한국 사회의 앞으로 성취 예측 모형뿐만 아니라 통일 예측 모형을 앞으로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사조인 인사조직 연구소장인 그 최동석 박사님의 철학과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이 공부해 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철학이 없는 사회는 망하게 되는데 우리 한국은 철학이 부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5명의 훌륭한 석학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의 말과 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말과 글을 잃어버렸던 부분을 우리가 되찾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말과 글을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를 복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복원한 분은 공우 강선 박사이다 이거죠. 나는 우리의 말을 우리말의 뿌리를 알면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이 벅차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벅차오르게끔 해주었던 수원교 박민호 선생님이 저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대구서 그 환단 강론 환단 원류서를 쓰신 이 박민호 선생님이 항상 저는 훌륭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을 잘 수도 없었고 나의 원료를 알게 된 것 같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말과 뿌리를 알게 되면서부터 잠을 잘 수도 없었고 나의 원료를 알게 된 것과 같았다 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과 글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나는 그래서 이 태고사의 시원, 태고사의 새 발견은 나의 존재의 시작이라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나의 존재의 시작이라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는 우주의 기원으로 볼 땐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주의 기원과 우주의 역사로 볼 때 이 존재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주는 오로지 실제만 있다는 것이죠. 우주는 오로지 실제만 있고 관계성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는 존재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실제는 존재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고,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찰나적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현재의 이 당위적인 문제, 현재의 이 실존적인 문제, 존재적인 문제는 태양의 빛으로 굴절돼서 나타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환상이고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은 인간에게는 매우 유익한 환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의 원리는 무한과 유한에서 연속과 불연속으로 인과와 확률이 이제 이래 바뀌어가는 우리가 그 자연과학 세상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은 바로 존재를 말한다는 것이죠. 실존은 바로 존재를 말하는 것이다. 존재는 인간이 찰나적으로 실제의 정지 상태를 만든다는 것이죠. 아까 햇빛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시각을 통해 가지고 순간적으로 그 정지된 실제의 정지 상태를 우리가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의 정지 상태가 바로 존재성이고 그 존재성이 실존을 낳기 때문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환이라는 것이다. 환이 바로 우리의 뇌작용이고, 뇌는 장기이고 장기는 몸이고 인식작용의 주체며 체이다 이거죠. 그래서 체는 바로 실존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살사상은 실존주의자다. 보살사상은 인류가 최초로 상징적 언어를 사용해 만든 개념이고, 그때의 신앙은 정령신앙이며 문화는 무문화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요 부분을 우리가 복원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살사상은 인류가 최초로 상징적 언어를 사용해서 만든 개념이고, 신앙은 정령신앙이며 문화는 무문화이다. 이것이 한국사의 출발이고 한국사의 문명사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국사 문명사는 한국의 문명사는 한국의 문명사는 태고사의 기원, 태고사의 재발견, 태고사의 문명기, 상고사, 상고사의 순다환인, 상고사의 천축환인, 고대사, 고대사의 농업혁명, 고대사의 청동기혁명, 고대사의 철기혁명, 근대사, 근대사의 기술혁명, 현대사의 산업혁명, 현대사의 전기혁명, 현대사의 전자혁명, 제4차 산업 블록체인 혁명. 우리는 하루빨리 자주적 사대에서 명목적 사대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된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자주적 사대에서 명목적 사대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거죠. 예. 자, 여기에 한국문명학술원이 한국문명사의 징검다리를 놓았다. 우리는 다리를 놓으면서 다리를 건너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 예, 우리 최동섭 박사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우리의 한국사의 문명사는 다리를 놓으면서 다리를 건너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 예, 이렇게 오늘 강의를 올려드렸습니다. 74,142년 1960년 2023년 8월 23일 수요일 한국문명학술원 골장 김재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